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요산수 지방이 올라가게 될 수 있죠. 네, 요소도 올라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것이 프로틴 파우더 PX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죠. 근데 이 아미노산들을 보시면 완전히 필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필수 아미노산이 매일같이 결핍됐을 때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결핍 증상이라고 그것들을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요거는 넘어갈 거예요. 일부러 이 PPT를 준비한 이유는 오늘 이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성사님하고 책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가 해왔던 자료들이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리한 내용이니까 오늘 보시고 그냥 뭐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저장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책으로 드릴 거니까 그냥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인체는 원래 70~8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는 건 우리는 다 공공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 수분을 제한 나머지가 한 20~30%가 되겠죠. 이 중에 70~80%가 단백질이에요. 네, 우리 비타민도 체내에서 각종 효소와 조효소로 작용하잖아요. 그 효소들도 단백질이에요. 둘러싸이고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모여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세포 구성의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이성사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가 종합 비타민이랑 오메가3가 세포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세포 때문에 꼭 필수였잖아요. 아미노산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대충 근육, 색소, 힘줄, 장기, 손톱, 머리카락, 체력, 활력, 뼈,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의 구성, 정보 물질 이런 걸 전부 다 단백질이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각각의 어떤 일을 하나 한번 볼게요. 이 시는요 많이 들어봤죠. 네, 거의 대표적인 비타민이거든요. 그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뇌 발달이랑 지방 대사에 많이 관여한대요. 근데 우리 뇌도 거의 지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또 멜라토닌 호르몬을 조절해준대요. 네.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한다면 호르몬 중에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대로 잘 분비가 안 되면 다른 호르몬들이 다 같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도 수면의 질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건데, 그리고 얘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여성분들 난소 호르몬을 조절해준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리불순 같은 게 있을 때 그냥 에스테라 먹으면 나아질 거야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엔 이게 무조건 좋아.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반응은 하겠지. 갑자기 좋은 걸 드시니까. 다만 근데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그 불편함이 평생 해소가 돼? 그건 한 가지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얘가 또 대사에 관여하고 단백질 흡수와 체내 영양 균형을 맞춰준대요. 내가 어떤 단백질을 먹는데 이신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 흡수가 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성장 발달을 촉진시켜주고 그래서 아이한테 되게 중요한 영양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이신만 따로 파는 아미노산들도 실제로 있어요. 혹은 이신에 이것만 확 높여버려요. 왜냐면 성장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도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내 칼슘 흡수랑 뼈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포뮬러를 먹잖아요. 그럴 때도 오히려 우리가 피피더스 유산균이라든가 얘를 같이 먹었을 때 오히려 더 흡수율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핍 증상은요. 요것들이 유효 증상, 결핍 증상은 빈혈,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집중력 저하, 구토, 성장 부진, 피로감, 위산분비 저하증, 중추신경계 파괴 등이 나타납니다. 그럼 역으로 볼게요. 내가 이거는 미신할 때만 설명을 드릴게요. 역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결핍 증상을 내가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아. 혹은 소비자한테 결핍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쉬워. 그럼 역으로 그럼 이걸 먹으면 뭐가 좋아? 그러면 결핍증에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해주면 오히려 유효점을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동의어랑 반의어랑 같이 외우면 더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듯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위산이 적게 나와서 걱정인 분들한테 알로에겔 PX랑 구식적인 식사도 너무 좋지만 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노력들을 해도 저하증이 완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그래서도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네. 그래서 트립토판인데요. 되게 많이 들어봤죠. 양자를 재도 나오는데요. 네. 얘는 또 수면하고도 큰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사람이 멍하잖아요. 멍한 이유가 얘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네. 수면을 잘 못 자거나 멜라토닌 호르몬에 문제가 있거나 요럴 때 혹은 칼슘이 되게 부족하거나 그러면 얘가 빠르게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얘는 위액이랑 이자약을 생산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나온 것좀다 위에 좋죠. 네, 그리고 뇌 신경전달 물질을 작용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멍한 기운을 느끼게 하겠죠. 네, 그리고 수면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수면 시간도 내가 규칙적으로 잘 수 있는 걸 얘가 유지해주고요. 그리고 혈소판 및 장 점막세포 등 많은 조직에 얘가 들어있어요. 네, 이 역할을 다 해요. 그러면서 항경련, 위액 분비 조절 기능, 위 점막 보호 기능, 불면증, 기만 등에 이용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막 저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오버드라이브랑 갈바닉도 좋아요. 근데 얘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큐비를 잴 때랑 문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봤는데 단백질이 부족해.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게 프로틴 파우더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했을 때 놀라워하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갈바닉을 안 하고 먹는 것만 줬는데 어깨 뭉침이랑 이런 저린 형태가 없어졌어. 그럴 때 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한 파워네스 매니아를 만들기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얘는 우리 알고 있지만 유산균을 먹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대사가 돼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의 전부 물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부족할 때 우울증, 편두통, 신경계 이상 등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피곤할 때 막 이렇게 두통이나 편두통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얘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많이 쓸 거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페니랄라닌은 다른 아미노사의 작용을 돕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비타민 B군이 우리가 충분히 먹었어.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하잖아요. 비타민 B군이 대사를 못해요. 그래서 오버드라이브에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페니랄라닌이 필수인 이유는 얘가 다른 아미노산의 대사를 도와줘요. 네, 그러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걸 인위적으로 막 조절한다는 게 아니라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우리가 있었죠. 렙틴 호르몬이랑 그레이드 호르몬이 있죠. 그거에도 얘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제가 이 아미노산을 어느 파트에서 양력 전문가 과정에서 했냐면 호르몬 파트에서 했어요. 네, 호르몬이 되게 필수되는 요소고 그리고 얘가 성형 및 기억력 증진과 항우울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면 혈액순환을 정상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접유살의 남성 성기능 같은 경우도 모세혈관과도 연관이 있고요. 뇌기능 같은 경우도 혈액순환이 잘 될 때 뇌로 혈액 공급이 돼야 영양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얘가 한다는 거고요. 얘가 부족한 경우에는 눈이 충혈되고 백내장 그리고 정신분열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보기가 많았을 때 굳이 페니랄라닌에 대해서 외우고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프로틴 파우더를 내가 이 사람을 문제를 해봤는데 드셔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요거를 펴놨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약간 그 위협적인 그게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클로징을 할 때 고객을 위해서 제품을 줄 때 순기능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문제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대충 이 사람이 1년 뒤, 2년 뒤에 건강이 얼마나 망가질지가 잘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얘가 부족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치료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으니 오히려 이런 역할들을 하니까 얘를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또 리신이나 이렇게 유명한 아미노산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다른 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페니랄라닌 여기서 펴서 보여주면 나를 처음에 좀 더 전문가로서 인식시키기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그 고객이 자기 몸을 위해서 이거를 구매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도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메티오닌은요. 와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읽는 게 되게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자, 비장이랑 췌장이랑 림프의 기능을 활성화한대요. 여기까지 딱 넣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딱 들어냐면 면역력 필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면역력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헤모글로빈 마찬가지고요. 혈청의 구성 성분이래요. 그리고 체내의 대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세포의 유전자인 헥산을 만든대요. 그래서 얘도 또 세포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비타민 B12의 생성을 돕는데 B12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얘는 엽산 수치라든가 우리 B6의 수치 농도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의 생성을 돕는데 얘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엽산제만 먹어도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얘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단번의 기능을 돕는다는 건 우리 담장의 어떤 이런 쓸개라든가 이런 단백질 소화라든가 간 기능을 돕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도우면서 중금속 및 우리 히스타민 농도가 알러지로 인한 염증 같은 거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얘의 농도도 낮춰준대요. 그러면서 백내장, 류마티스, 파킨슨병의 치료에 실제로 쓰이고요. 간염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최근에
우리나라의 간염 보균자가 인구의 한 3%에서 8% 사이 정도 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내가 한 11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갖고 계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병이 별로 그렇게 심각한지 몰라요. 그 병은 언제 심각해지냐면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미 그게 발현되는 분들한테 얘가 도움이 되니까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얘를 드시는 게 되게 나은 거죠. 훨씬. 그래서 얘가 결핍되게 되면 식욕상실인데 이 식욕상의 앞에 식욕억제하고 약간 달라요.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계속 배가 안 고픈 거 있죠. 이게 원래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람은 아침에 눈 뜨면 배가 고파야 돼요. 원래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했는데 고생 넘어서 안 먹었어. 근데 점심 했는데도 별로 밥 생각이 입맛이 없어. 저녁에 막 폭식하고 아니면 저녁에도 막 입맛이 없어. 그러면 몸이 전부 다 밸런스가 다 깨지게 되잖아요. 그런 식욕상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 같은 경우도 입맛이 없고 편식을 더 강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성장이 더 진행돼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체중을 찌죠. 왜냐면 우리 몸이 저장하는 몸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먹는 것들이 빨리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신장이 비대해지대요. 우리가 신장은 거의 제일 최후의 장이거든요. 망가지면 답이 없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신호를 자주 보내는데 사람들이 대충 무시하고 지나가요. 예를 들어 붓는 거. 붓으면 심지어 무슨 짓을 하냐면 병원에서 이뇨제를 처방와서 먹어버려요. 체내 수분을 계속 빼버리고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제 10% 이상 떨어지면 평생 투석받고 지내거나 이식받아야 돼요. 뭐 이런 상태가 되게 되죠. 그리고 간에서 철이 축적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독을 해서 철 붓는 걸 내보내고 쓸데없는 걸 내보내는데 오히려 축적시켜서 간을 괴사시키고 섬유화가 지내는데 그러면 간경화로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이렇지 않은 사람보다 거의 한 40배 정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얘 하나 부족했을 뿐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미노산을 필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트레오닌도 되게 유명한 아미노산인데 얘는 세포막 보호와 인지질 합성에 도움을 준대요. 우리 인지질이 저번에 프로틴 파우더 때 했었어요. 네, 라고 합성에 도움을 주고 신체 발달을 강화시키고 지방간 생성을 억제한대요. 그러니까 TR 구분할 때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항알러지 역할을 하면서 소화기 기능 및 영양소 흡수에 도움을 주고 신장, 중추신경계, 골격근 등에 존재하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항체 생성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타민, 미네랄하고 역할이 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고객들 중에 뉴스하고 뭐 이렇게 막 보온포뮬라 이것저것을 드시는데 이 사람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식습관 터치가 안 됐어. 그런 분들께 되게 자신에게 권하기 좋은 영양소다. 자, 이소류신도 흉선 비장 뇌하스트 조절인데 얘는 그럼 호르몬 조절하고 얘도 면역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사에도 관여하고 빈혈의 치료제에 들어간 성분 중에 하나고요. 근육 단백질 대사에 관여한대요. 네, 그래서 얘가 부족할 경우에 신경계 질환, 저림 증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치매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욕상실이 얘도 나타날 수 있대요. 자, 류신은요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이소류신의 균형을 유지하고 고혈당 치료에 사용되고 혈당 강화 작용을 해요. 그리고 현기증이랑 간장 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현기증 자주 나고 당 떨어질 때 어떨 때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보신탕을 드셨어요. 못 드시는 음식인데 근데 먹고 나니까 막 기력이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작용하는 이유는 뭐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B군 때문도 있지만 류신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이 기운을 더 북돋아주는 혈관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발리는요 아까 류신이랑 이소류신과 함께 사용되며 황체랑 난소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또 여자들한테 특히나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 체내의 질소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근육 대사 및 세포의 보수작용. 그러니까 세포가 망가졌어요. 우리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야 보수해라고 명령을 보내거나 야 그냥 너 자살해 혹은 같이 죽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발린이 이 세포들 중에 야 너 그냥 복구해서 계속 남아있어 라는 보수작용을 얘가 해줘요. 네, 그래서 사람 체내에 또 활력을 주고요 아침에. 그리고 신경기능에 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리고 얘가 부족할 때 역시 신경계에 영향을 주니까 부족하게 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사직떨림, 간 손상, 불면증, 신경과민이 나타날 수 있대요. 네, 제가 먹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배고픈 상태가. 나도 사지가 네, 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다리가 이쪽이 막 안에가 많이 떨리는 건 또 위기능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최근에 소화 기능이 떨어졌으면 조금 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면서 위산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읽을 게 많을지 몰랐어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내서 해볼게요. 자, 네. 히스티딘은요 원래 성장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사춘기 때까지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네, 성인이 되고 나면 그다지 필수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조금 합성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되는데요. 히스티딘이 산으로 이렇게 산 성질이 있는데 걔를 빼게 되면 히스타민이 돼요. 네. 근데 원래 적당량의 히스타민은 또 중요하거든요. 많아지니까 문제지 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히스타민을 억제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분비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없고 부족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면역작용을 하는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타민은 익숙했는데 히스티딘은 안 익숙했죠. 근데 이게 같은 전구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히스티딘은요 아연이랑 불이랑 화합해서 염증 및 중금속의 가인 침착에 이용된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체내 염증이 많아졌을 때 엘로프리를 드시잖아요. 이게 아연하고 불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원래 아연은 또 불이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그럴 때 히스티딘이 같이 했을 때 역할이 훨씬 더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궤양과 구토 및 위스림 완화에 작용하고 성욕을 증가시킨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위궤양이나 위스림부터 완화에 작용한다는 건 뭐냐면 위산이 과다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제산제를 먹잖아요. 그 제산제를 좀 오래 드신 분들이 보면 위산 저하증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위험이 거의 딱 50대 50이에요. 위산 과다로 인한 위험이나 위궤양이 있고요. 위산 저하증으로 인한 위험이라고 위궤양이 있어요. 왜 위산이 저하되니까 위에서도 이게 되게 많이 음식물이 머물고 소화가 안 되면서 오히려 위에 상처를 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완화시킬 때는 이 히스티딘이나 아미노산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천식이랑 협심증 신부전 치료에도 관여를 한대요. 근데 이 천식을 볼 때 천식만 보시지 마시고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아예 인식시켜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히스타민이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르기닌은 들어보셨죠? 네. 이해란 사장님이 저한테 한 8개월 전에 파워레스 제품 중에 아르기닌이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억이 나요. 네. 말씀드릴게요. 자, 흉선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얘도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T세포의 생성을 도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면역력을 증가시키겠죠. 근데 이 T세포가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아까 비장 나오고 림프 나오고 하잖아요. 그 림프 구가 있잖아요. 림파구. 걔 중에 T세포도 있고 B세포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면역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면역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한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아르기닌이. 그분이 남성 이것 때문에 드시는 건데 그래서 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프로스테이트 포뮬러에 성분이기도 해요. 아르기닌. 네. 그래서 남성 정력제, 정력 증강 이런 제품들에 다 들어가는 게 아르기닌이에요. 네, 이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정자를 만들고요. 남성 불임에서 치료로 사용되고요. 심지어 발기전달 물질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발기부전에도 사용돼요. 남자한테 좋아요. 우리 남성분들도 남자한테 좋다 그러면 이제 많이 이렇게 드시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 아까 그 들어있던 모든 아미노산에 좋은 성분들을 다 같이 드시게 되니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거가 들어간 파라넥스가 네. 또 뭐가 있나요? 프로스테트 공을 맡아요. 네, 네, 뭘 드셔야 돼요. 먹일 사람이 있나요? 아버지. 네네네, 역시. 네, 저 그럴 거 생각했어요. 이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네, 저 이렇게 방송에서 갑자기 이렇게 유부녀처럼 만들면 안 되니까. 효녀시네요. 네. 네, 안녕. 네, 저는 이렇게 웃겨야 되네요. 강의로 되게 유익하게 웃겨주고 저는 약간 이렇게 말장난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얘는 망간이랑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대요. 우리가 망간을 섭취하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 드시면 다 들어있으니까 다 같이 먹을 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간에서 사용되는 오르니딘의 전분 물질인데 오르니딘이 뭐지? 궁금할 필요 없고 간에서 해독 작용을 돕는 거야. 간이 해독을 잘 못했을 때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또 오히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그래서 오히려 간이 어떻게 보면 원인 개선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얘가 부족하게 되면 당 대사와 지방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요. 비만과 대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성 성기능이 다른 거 좋은 거 아무리 헛기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드셔봐야 얘가 부족해서 생겨서 오는 발기부전이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또 그런 분에게는 더더욱 필수가 되겠죠. 네, 이상이네요. 애쓰셨어요. 네. 이게 이렇게 쓸데없는 많아서 이렇게 했지만 이게 책으로 자료에서 유영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받으시게 되면 내가 딱 머리에 들어오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보시게 되면 소비자를 만났을 때 능숙하게 켜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애쓰셨습니다. 네.